상세하게 잘해주셨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창수 지검장이 그 사실상 대면 조사 백지화 가능성을 이제 거론을 한 거예요. 아마도 지금 현재 검찰이라면 이달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통보를 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하겠다, 결론 내겠다 이제 이런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지 마. 이창수 지검장이 뒤집어 버리면 이원석 총장하고 맞짱 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누가 이길 거냐. 이창수 승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그 검찰청 내에서 일어나는 주요 인사에 대한 소환이라든가 기소 불기소 여부 같은 경우에는 소속 검찰청의 검사장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게 맞죠. 하지만 검찰총장은 그런 소속 검찰청의 사무를 모두 관장하기 때문에 주례 보고라는 형태로 수사의 주요한 수사 내용은 보고를 받고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 3일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보고 형태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에 대한 신속한 전담수사팀 구성과 이달 내 종결을 지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말을 바꿔타서 전주지검장 이창수 검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을 지냈고 굉장히 충실하게 친윤 검사로, 한편으로 정치권의 표현을 따르면 찐윤 검사로 알려진 사람을 지금 서울중앙에 올린 거기 때문에 그 검찰총장의 지시가 전에 했던 기관장과의 협의가 무용해진 상황이 된 것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 검사장이 어떤 태도와 조사에 대한 의견을 가지느냐가 결국 수사팀의 향배를 가르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불길한 상황이 하나 더 생겼는데 이게 어제 SBS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전주지검에서 하던 이스타항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사위 취업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을 관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근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 청와대와 전직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을 옮겨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인데 자, 여기서 그려지는 그림.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의 문제에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또 한 분 더 계시죠. 그 여사의 문제도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설이지만 아직은 김정숙 여사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림 만들기가 너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아직 불명확한 사실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만약 겨냥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희석화되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 큰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막는다는 간단한 명제에 충실한 흐름으로 볼 수 있고, 그러나 다만 야권에서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고, 특히나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도 수사의 그런 위법성이라든가 불법성에 대한 문제제가 있었기 때문에 관할 이전을 결행할 경우에는 국회를 넘어서 굉장히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사결정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김은지 기자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 완전히 무슨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상 오히려 인사가 늦어진 거다. 정례 인사다. 정례 인사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 말 한마디에 준비되던 인사를 안 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태도예요. 물론 이제 청취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검찰 인사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 두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이다. 관계자 말로 또 나와요. 분명히 정진석 비서실장이 관계자 발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관계자 발 보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을 꼭 이제 2020년, 2019년도 돌려받을 수 있는 말들인 거죠.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했던 반박이 딱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박을 했었고 심지어 그때는 이프로스라고 하는 검찰 내부망에다가 글을 쓰면서 아주 이제 어떤 정의로운 검찰상에 대해서 본인들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본인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선 기간에 내놓았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고스란히 본인들이 좀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반박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뿐만 아니라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이긴 하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런 검찰 간부들의 어떤 조직적인 반발과 혹은 뒷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이야기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합의가 아니라 협의죠. 네. 근데 그것조차 없이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적으로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저는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결국 검찰이 어떤 식으로 파워 게임을 하느냐가 지금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좀 사게 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마치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이 굉장히 검찰로서 당연히 하고 정의롭고 우리는 수사권을 지키고 있는 검사야라고 하는 지점이 검사님들한테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 본인들의 수사가 좀 부족했던 지점에 대한 반성문도 함께 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특히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였냐라고 맞아요. 봤을 경우에는 이 시간까지 끌었던 건 그럼 뭐냐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네. 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지지율 빠지니까 내가 총선에서 지니까 이것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난 더욱더 꽉 쥐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검찰은 더 빨리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검찰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 이슈가 사실 어제 오늘 이슈는 아니고 잘 안 됐던 이유가 도처에 검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이따가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완벽한 검찰주의자였는데 결국은 검찰을 너무 잘 아니까 이런 식으로 이원석 총장 내몰고 검찰을 다시 핸들링해서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는 하지 않도록 하고 유리한 쪽만 계속 수사 지휘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정수석이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김주현 수석이 검찰 떠난 지가 7년인데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뭐 형식 논리상으로는 뭐 지금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네. 민정수석 임명을 통해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여준 예고편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그 말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인사는 먼저 부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 게 맞습니다. 네.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미 검찰을 손바닥 놓고 하듯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협조만 있어도 분명히 민정수석이 어떤 거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인 거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고 그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한 인사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단독으로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둠으로써 더군다나 검찰 고위 간부이고 검찰국장이라든가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 같은 주요 보직을 거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결국 그 통로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얘기인 것이고 대통령실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검찰 인사에 언제든지 유효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사실 이게 2020년, 2019년도 상황하고 계속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 인사에도 보면 2020년 1월 당시에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죠. 윤석열 총장이 대검에 끝까지 남겨둬라 했던 6명의 검사가 있다면서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유철. 이번에 수원지검장으로 가는 분인데 이분이 가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될지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 사건을 더 세게 수사해라 이런 메시지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김유철 이제 그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 이번 수원지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근무연이 꽤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전성기 때 함께 호흡을 맞춘 사이인데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형사 7부장을 지냈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준비를 할 때 청문준비단에 소속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휘해서 검찰총장의 그런 눈과 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미들맨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수원지검에 보낸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있지만 유일하게 지금 한 건 수사 중인 게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인데 이 사건의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아마도 가장 믿을 만한 김유철 그 검사장을 보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인 최종적인 운명 같은 경우에도 이 김유철 검사장의 손에 쥐어진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양석조 대검 반부패 부장입니다. 네. 이분도 유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제 그 검찰 장인상 빈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있거든요. 네. 그 심재철 반부패 부장한테 조국 수사 관련해서 항의를 했던 분입니다. 네가 뭐 검사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네. 그 에피소드가 이후에 기사도 나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유명해졌었는데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조국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에선 결기를 올리면서 네. 어떤 동료 검사에게 굉장히 큰 목소리 내고 싸우기도 했던 분인데 네. 이번에 또 공교롭게 유임이 됐고 네. 이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뭐 핏대 세우고 뭐 네가 검사냐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수사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유지하면서 목소리를 내신다면 그분의 일관성을 또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누굽니까 네. 양분남 당선자 당선인 나와서 그렇게 용기 있는 검사 본 적이 없다. 용감한 검사 본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